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나노팁 기간 수혜주 결과를 통해서 예상 수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고 청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사 소개 세 줄 요약입니다. 나노팀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방열 소재라는 것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방열 소재는 열 전도 특성을 이용을 해서 열을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요, 발열이 심해서 안정적인 급속 충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열 소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나노팀은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전부터 기술 개발을 했고, 이게 수주 계약으로 이어져서 현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화학과 같은 굵직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공장이 완공이 돼서 현재 월 생산, 가능 생산 능력, 보통 캐파라고 부르죠. 이게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나노팀의 청약일은 2월 20에서 21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2월 23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나노팀은 바이오 인프라하고 삼성스펙, 파로하고 청약이 겹치고요. 나노팀 환불금으로 자람 테크놀로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자 주식수는 51만 2,500주로 금액으로는 66.7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는 8,500주, 금액으로는 5,525만 원입니다. 청약 한도 8,500주는 증권사 기본 한도고요. 한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등급 기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한국투자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소 청약이 10주간이라 30주가 되겠습니다. 나노팀의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수혜 측에서 밴드 상단이자 확정 공모가인 13,000원 이상을 청약한 수량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99.8%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15,000원 이상을 청약한 수량도 82.6%나 됩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723.21대 1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은 25.64%로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한 총 34종목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이때 스펙, 리츠, 시총 2조 이상 종목은 제외시켰습니다. 나노팀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276억, 전체 32,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11.09%로 전체 21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은 보통에서 나쁜 수준이고요. 비율은 보통인 수준입니다.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은 491억으로 전체 26위,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19.73%로 전체 3위입니다.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 금액은 보통에서 나쁜 수준, 비율은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나노팀의 기간 경쟁률은 1723대 1로 전체 3위,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은 25.64%로 전체 3위입니다. 기간 경쟁률하고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은 둘 다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초가 기준 수익률, 손실 가능성, 그리고 더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200억에서 500억 사이였던 종목은 9종목이 있었고요. 공모가 기준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15%,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 즉 손실이 났던 종목은 3종목으로 33%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300억에서 1000억 사이였던 종목은 20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28%,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4종목으로 20%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2종목으로 10% 확률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나 총 유통하는 물량 둘 다 그다지 좋지 않은 평균 시초가 15%, 28% 그렇게 높지 않죠? 손실 확률은 한 33%, 20% 이것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기간 수혜주 경쟁률이 1600대 1 이상이었던 종목은 5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58%,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없었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한 종목으로 20% 확률입니다.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이 20에서 30% 사이였던 종목은 한 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93%,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이나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둘 다 없었습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별로였지만 기간 경쟁률, 의무 보유 허락 비율은 둘 다 매우 좋은 시초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의 가중치를 1대, 3대, 3대, 3으로 뒀을 때 나노팀의 점수는 81점으로 전체의 5위입니다. 나노팀이 속한 80점 이상을 맞았던 종목은 4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플러스 76%,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없었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2종목으로 50% 확률입니다. 더블 확률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저는 나노팀의 수익은 플러스 76%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입니다. 나노팀과 비슷한 기간 경률에 최근에 청약한 센즈랩하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청약 건수가 17만 건, 14만 건, 청약 증거금은 4.2조, 2.2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나노팀의 청약 증권사인 한토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증권사죠. 따라서 균등은 매우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노팀은 청약 한도가 5,250만 원으로 낮고요. 또 바이오 인프라하고 삼성스펙 8호하고 청약이 겹치는 점을 고려할 때 청약 증거금은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나노팀의 청약 건수는 18만 건, 청약 증거금은 2.2조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상 배정 수량입니다. 총 균등 배정 주식수를 18만으로 나누면 1.42주가 나와서 추첨 2주가 되고요. 따라서 저는 균등으로 2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1321대 1로 859만원당 한 주 배정, 5,000주 3,250만원 청약 시에 비례로 4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가치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76% 상승한 22,900원의 매도 시 한 주당 9,900원 수익을 가정을 했고요. 3,250만원을 5% 금리의 마통 이용해서 마련한다고 하면은 2일 대출이자가 8,9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약 수수료도 2,000원이 있습니다. 최종 수익은 대출이자하고 청약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입니다. 비례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6주 받아서 48,0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10주 받아서 84,000원 정도 수익입니다. 균등만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최소 청약인 30주 청약하는 데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9만 5천원이고요. 계산 방법은 비례 청약 시와 동일합니다. 균등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17,8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53,400원 수익입니다. 비례까지 청약했을 때와 균등만 청약했을 때의 수익 비교입니다. 수익률 76%, 청약 건수 18만 건, 청약 증거금 2.2조, 비례 경쟁률 1321대 1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례가 균등보다 3만 1,000원 정도 더 수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플러스 76% 수익률로 계산을 하긴 했지만 현재 같은 공모주 시장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청약 건수, 경쟁률, 예상 수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노팀의 기관 세시 결과는 매우 잘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 1723대 1, 의무보유 확비율 15.64% 둘 다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에다가 기관들의 청약 분포도 매우 우량합니다. 당연히 청약을 해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필이면 마찬가지로 수익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이오 인프라하고 삼성스펙 8호가 청약이 겹치는 점이 문제입니다. 균등이야 이렇게 세 종목 전부 다 넣을 수 있겠지만 비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종목에 비례까지 넣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업종인 나노팀이 더 관심이 가긴 하지만 일단은 청약 2일차 경쟁률을 보고 얼마나 청약할지 청약 금액을 결정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에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유통하는 물량이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불량한 편이죠. 하지만 최근에 상장한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통하는 물량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 물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수혜시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나노팀 기관 수혜시 결과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